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생노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노트에는 어떤 이야기가 써 있을까요? 내일의 주인공 자 시작해 볼까요? 해시태그 제1장 기억의 틈새. 새벽 5시 이경호는 습관처럼 눈을 떴다. 40년간 기관사로 일하며 몸에 밴 생체 리듬이었다. 침실을 나서며 아내 은주의 잠든 모습을 살짝 들여다봤다. 68배 은퇴한 뒤 8년째 그는 작은 화실을 빌려 수채화를 그리고 복지관에서 기타를 가르치는 소소한 일상에 만족했다. 여보 일어났어요? 은주가 부엌에서 목소리를 높였다. 경호는 안도했다. 요즘 들어 은주가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는 날이 잦아졌기 때문이다. 식탁에 앉은 은주의 표정이 어딘가 멍했다. 손에는 물감이 묻어 있었다. 밤에 그림을 그렸나? 경호가 물었지만 은주는 고개를 갸웃했다. 그림? 언제 그렸지? 은주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며 당황했다. 이 물감은 어디서 온 거지? 경호의 가슴이 철렁했다. 몇 달 전부터 은주의 기억에 구멍이 뚫리기 시작했다. 미술관 큐레이터로 일하며 예술을 사랑했던 아내가 자신이 그린 그림조차 기억하지 못한다니. 점심 준비를 하던 은주가 갑자기 주저앉았다. 어지러워. 경호가 달려가 부축했을 때 은주의 이마에서 식은땀이 흘렀다. 밤새 화장실을 오가며 제대로 잠을 못 잤던 것 같았다. 병원 가봐야겠어. 경호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 진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버지 지금 회의 중이에요. 저녁에 전화 드릴겨. 엄마가 쓰러졌는데. 응급실 가시고 제가 퇴근하면 갈게요. 전화가 끊겼다. 경호는 은주를 부축해 택시에 태웠다. 병원 대기실에서 2시간을 기다리며 경호는 통장을 꺼내 잔고를 확인했다. 연금과 적금 해약으로 겨우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치료비가 또 늘어날 생각에 한숨이 나왔다. 저녁 무렵 딸 수미가 병원에 도착했다. 간호사인 수미는 의사와 이야기를 나눈 뒤 경호에게 말했다. 아버지, 엄마 치매 진단이 나왔어요. 초기지만 집에서 혼자 돌보기 힘들어질 거예요. 경호는 고개를 떨어뜨렸다. 함께 걸었던 산책로, 나눴던 예술 이야기, 은주가 그려준 작은 풍경화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이 모든 기억들이 하나씩 사라져가고 있었다. 일주일 후 진우가 부모 집을 찾았다. 정장 차림의 그는 서류 가방을 테이블에 올려놓으며 말했다. 아버지 요양시설 자료를 가져왔어요. 여기가 시설도 좋고 치매 전문 케어를 받을 수 있어요. 경호는 브로슈어를 받아들었지만 펼쳐보지 않았다. 엄마를 시설에 보냈자는 얘기냐? 그게 최선이에요. 아버지도 연세가 있으시고 엄마 혼자 돌보기엔 한계가 있잖아요. 난 아직 건강하다. 진호는 한숨을 쉬었다. 아버지 현실을 보세요. 지난달 병원비만 얼마예요? 앞으로 더 늘어날 텐데. 그때 은주가 거실로 나왔다. 잠옷 차림에 머리가 헝클어진 채였다. 진우야 언제 왔니? 아직 중학생이지? 진우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엄마 저 51살이에요. 은주는 당황하며 경호를 바라봤다. 여보 이 사람이 누구지? 경호가 은주의 손을 잡았다. 우리 아들 진우야.
기억나지 않아? 아들. 은주는 고개를 저었다. 우리한테 아들이 있었나? 진호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아버지 이런 상태로 집에 두면 안 돼요. 엄마가 밖에 나가서 길을 잃으면 어쩌려고요? 저녁 식사 후 수미도 합류했다. 그녀는 지친 얼굴로 말했다. 아버지, 저도 진호 오빠 의견에 동의해요. 엄마가 밤마다 우시고 길을 헤매세요. 이웃에서 민원도 들어오고. 경호는 집안을 둘러봤다. 은주가 그린 풍경화들이 벽에 걸려 있었다. 함께 다녔던 미술관 전시회 팸플릿들이 책장에 정리되어 있었다. 이 모든 게 사라진다면 시설 비용은 얼마나 되는데? 진호가 계산기를 꺼냈다. 월 150만 원 정도요. 아버지 연금으로는 부족하니까 저희가 보태 드릴게요. 내가 짐이 되겠다는 얘기구나. 그런 뜻이 아니에요. 수미가 말했다. 우리가 도와드리고 싶어요. 경호는 통장을 꺼내 잔고를 확인했다. 예상보다 적었다. 왜 이렇게 줄었지? 진호가 어색하게 말했다. 아버지, 지난달에 카드값 연체 때문에 제가 대신 처리했어요. 그리고 엄마 약값이랑 내 허락도 없이 응급 상황이었잖아요. 경호는 자신의 재정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다. 자식들이 도움이라며 처리해준 일들이 실상 자신의 자리권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다. 밤늦게 자식들이 돌아간 후 경호는 은주 옆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은주는 잠꼬대를 하며 전시회 언제 하지? 라고 중얼거렸다. 경호는 은주의 손을 꼭 잡았다. 40년을 함께한 이 손을, 이 기억들을 남에게 맡겨야 하는 걸까? 겨울이 깊어갈 무렵 은주의 증상은 더욱 악화되었다. 밤낮이 바뀌어 새벽 3시에 일어나 옷을 차려입고 출근해야 해라며 현관문을 열려 했다. 경호는 잠에서 깨어 아내를 달래느라 매일 밤을 새웠다. 은주야, 지금 새벽이야. 조금 더 자자. 미술관에 가야 해요. 전시회 준비가 안 끝났어요. 은주는 가방을 메고 신발을 신으려 했다. 경호가 은주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전시회는 내일 해도 돼. 지금은 쉬어야 할 시간이야. 당신이 누구세요? 왜 저를 말려요? 은주가 경호를 낯선 사람 보듯 바라봤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을 알아보지 못하는 아내. 경호는 침실로 은주를 데려가 재웠지만 1시간 후 다시 같은 일이 반복됐다. 다음 날 오후 경호는 화실에서 그림을 그리다가 졸음에 빠져들었다. 깨어보니 저녁 6시였다. 집에 급히 돌아가니 은주가 보이지 않았다. 현관문이 열려 있었다. 은주야. 경호는 동네를 뛰어다니며 아내를 찾았다. 마침내 근처 공원 벤치에서 울고 있는 은주를 발견했다. 여보, 왜 여기서 울고 있어? 집을 못 찾겠어요. 우리 집이 어디죠? 은주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다. 경호는 은주를 안고 함께 눈물을 흘렸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웃 할머니가 말했다. 경호 씨, 부인이 자주 나오셔서 우리도 걱정돼요.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보는 게 어때요? 그날 밤 수미가 찾아왔다. 아버지, 이웃에서 연락 왔어요. 엄마가 밤에 나와서 울부짖으셔서 잠을 못 잤다고. 미안하다. 내가 더 조심할게.
아버지도 며칠째 못 주무신 것처럼 보이는데 이러다가 아버지까지 쓰러지시면 어떡해요? 수미는 돌봄센터 전단지를 꺼냈다. 주간보호센터라도 보내시는 게 어때요? 낮에만 몇 시간씩. 아니다. 은주는 내가 돌본다. 아버지 고집 부리지 마세요. 저도 간호사지만 집에서 치매 환자 돌보는 건 한계가 있어요. 수미가 돌아간 후 경호는 은주가 예전에 그렸던 그림을 꺼내 보았다. 푸른 언덕과 기차가 지나가는 풍경화였다. 은주야, 이 그림 기억나? 우리가 함께 갔던 기차역 풍경이야. 당신이 내가 좋아한다고 그려준 거 말이야. 은주가 그림을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저었다. 이런 그림은 본 적이 없어요. 누가 그린 거죠? 당신이 그렸어. 나를 위해서. 거짓말하지 마세요. 전 이런 그림 그린 적 없어요. 은주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였다. 경호는 그림을 가슴에 품고 혼자 울었다. 그들의 추억마저 은주에게는 남의 이야기가 되어버렸다. 복지관 사회복지사의 소개로 민서를 만났다. 50대 초반의 그녀는 치매 돌봄 경험이 풍부했다. 어르신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려 하시면 안 돼요. 민서가 차를 마시며 말했다. 저도 부모님 치매 돌봄을 경험했거든요. 남에게 맡기는 게 싫어서. 맡기는 게 아니라 함께하는 거예요. 어르신이 중심이 되시고 저는 도움을 드리는 거죠. 민서는 수첩을 꺼냈다. 먼저 어르신 상황을 정리해봐요. 재정관리, 의료 결정권, 집 소유권 같은 것들 말이에요. 경호는 자신의 통장과 서류를 꺼냈다. 민서가 하나씩 확인하더니 말했다. 아드님이 대리 결제하신 부분들이 꽤 있네요. 이걸 정리하셔야 해요. 무슨 소리야? 어르신 동의 없이 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내역들이요. 좋은 의도였겠지만 어르신 재정 자립권을 위해서는 명확히 해두시는 게 좋아요. 그 주말 진호와 수미를 불러 앉혔다. 경호는 민서가 정리해준 자료를 펼쳐 놓았다. 앞으로 내 돈은 내가 직접 관리하겠다. 진호가 당황했다. 아버지, 저희가 도와드리려고. 고맙지만 내일은 내가 결정할게. 대신 명확한 약속을 하자. 경호는 메모지를 꺼냈다. 엄마 돌봄비 월 50만 원 너희가 반반 나눠내라. 대신 병원 결정이나 일상 돌봄은 내가 한다. 수미가 말했다. 아버지, 그런 건 당연히. 문서로 남기자. 서로 오해하지 않게. 민서가 계약서 양식을 가져왔다. 돌봄 역할 분담, 비용 부담, 방문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적었다. 민서는 주 3회 방문해 은주를 돌보고 진호와 수미는 주말마다 찾아와 경호에게 휴식 시간을 주기로 했다. 그리고 이것도 써놔야겠다. 경호가 펜을 들었다. 만약 내가 판단력을 잃으면 요양원 입소는 내 의지로 결정한다. 억지로 보내지 말라고. 진호와 수미가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후 경호는 법무사와 상담을 받았다. 유원장과 의료 지시서를 작성했다. 연명치료는 거부하고 집은 은주에게 상속한 뒤 아이들이 처분하도록 했다. 이제야 좀 숨통이 트이는군. 경호가 민서에게 말했다. 어르신, 이게 시작이에요. 이제 어르신만의 방식으로
부인분을 돌보시면 돼요. 그날 밤 은주가 또다시 밤에 일어났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민서가 침실에 설치해준 센서등이 켜지며 경호를 깨웠다. 은주야, 어디 가려고? 화장실. 은주가 막연하게 대답했다. 경호는 은주의 손을 잡고 화장실까지 데려다 주었다. 예전처럼 화를 내거나 당황하지 않았다. 민서가 알려준 대로 차분하게 대응했다. 이제 다시 자자. 내가 옆에 있을게. 은주가 경호의 손을 꼭 잡았다. 고마워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은주는 경호의 온기를 느끼고 있었다. 봄이 오던 어느 날 은주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다. 밤마다 크게 울부짖고 집안 곳곳을 헤매며 집에 가고 싶다고 반복했다. 이웃들의 항의 전화가 잇따랐다. 진우가 다급히 찾아왔다. 아버지, 더 이상은 안 돼요. 이번 주 안에 요양원으로 모셔야겠어요. 아직 아니다. 아버지도 한계잖아요. 얼굴이 반쪽이 됐어요. 경호는 거울을 보았다. 뺨이 쏙 들어가고 눈가에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다. 2달 넘게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한 결과였다. 수미도 거들었다. 아버지, 고집 부리지 마세요. 전문 시설에서 제대로 돌봐드리는 게 엄마한테도 좋아요. 그날 밤 경호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거실에 앉아 있었다. 벽에 걸린 은주의 그림들을 하나씩 바라보며 생각했다. 정말 이게 끝일까? 40년간 함께 쌓아온 이 모든 것들과 이별해야 하는 걸까? 새벽 무렵 은주가 거실로 나왔다. 맑은 정신으로 경호를 바라보며 말했다. 여보, 왜 안 자고 있어요? 순간 경호의 심장이 뛰었다. 은주야, 나 알아봐? 당연하죠. 우리 남편인데. 은주가 경호 옆에 앉았다. 걱정이 많나 봐요. 얼굴이 많이 늙었어요. 경호는 은주의 손을 잡았다. 은주야, 우리 어떻게 할까? 아이들이 요양원 가자고 하는데. 은주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제가 많이 힘들게 하죠. 미안해요. 미안할 게 뭐 있어. 우리 부부인데. 하지만 당신도 살아야 해요. 나 때문에 당신까지 망가지면 안 돼요. 아침이 되자 은주는 다시 경호를 알아보지 못했다. 하지만 경호는 결심을 굳혔다. 오후에 가족들을 불러 모았다. 결정했다. 진호와 수미가 긴장한 표정으로 기다렸다. 엄마는 집에서 돌보겠다. 하지만 내 방식으로. 아버지, 듣기나 해봐라. 경호가 손을 들었다. 민서 씨와 상의해서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겠다. 낮에는 전문 케어를 받고 밤에는 내가 돌본다. 수미가 물었다. 그래도 밤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다시 생각하자. 지금 당장 포기하긴 싫다. 진호가 한숨을 쉬었다. 알겠어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아버지 건강검진 정기적으로 받으시고 응급 상황엔 바로 연락하세요. 2달 후 경호는 작은 전시회를 열었다. 복지관 작은 공간에 자신의 수채화와 은주의 옛 작품들을 함께 전시했다. 민서가 도와줘서 이웃들과 복지관 사람들이 찾아왔다. 이 그림은 제 아내가 그린 겁니다. 경호가 은주의 풍경화 앞에서 말했다. 지금은 기억을 많이 잃었지만 이 그림 속에는 여전히 그녀의 사랑이 살아있어요.
은주는 휠체어에 앉아 멍하니 그림들을 바라봤다. 무엇을 기억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때때로 미소를 지었다. 내가 오늘 여기 서 있는 건 남이 정해준 삶이 아니라 내가 걸어온 길 덕분입니다. 경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앞으로도 내 방식으로 내 속도로 살겠습니다. 작은 박수가 울려 퍼졌다. 경호는 은주의 손을 잡고 함께 그림을 바라봤다. 기억은 사라져도 사랑은 남아 있었다. 늙어간다는 것은 포기하는 게 아니라 더 소중한 것을 선택하는 일이었다. 기억은 사라져도 사랑은 남아 있었듯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았다. 그들은 끝까지 함께였으니까.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댓글로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